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부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히어로들. Baby, let me know. Girl, I'm gonna show you how to do it, and we start real slow. You just put your lips together.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남긴 명언입니다. 마치 지금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역사적 위인들의 삶과 지혜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위인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어로들에서 알아보아요.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중간고사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히어로들의 특집도 네 번째 특집인데요. 혹시 지난 방송의 주제는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특집은 장군을 주제로 이순신과 계백장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까요? 바로 저항시인 특집입니다. 저항시인이라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것 같은데요. 저항시인은 정의롭지 못한 시대와 사회에 저항하는 시인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참여시인이라고도 하죠. 부정의한 현실을 개혁하려고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항시인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일제시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일제시대의 저항시인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윤동주와 이육사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를 남겼죠. 암울한 사회에서 한 줄기 글로 써 저항하던 찬란한 시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저항시인 윤동주와 이육사에 대해 더 깊숙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별 해는 밤, 당신의 밤, 윤동주 시인입니다. 별에는 밤 너와의 추억 글 떠올리다 문득 잠이 들면 꿈속에 널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껴 유난히 반짝이던 모래섬 위로 눈부신 별빛 아래 그대와 나 이 밤 뭘 원하는지 어딜 향해 가는지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 속에 나와 그대 별에는 밤 너와의 추억 글 떠올리다 문득 잠이 들면 꿈속에 널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껴 쏟아지는 별빛
널 처음 만난 바닷가 위로 선명한 그때 향기에 취하는 이 밤 하루 이틀씩 또 지나가도 우린 흐름이 멈춰버린 듯한 시간 속에 나와 그대 별에는 밤 너와의 추억 그을 떠올리다 문득 잠이 들면 꿈속에 널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껴 쏟아지는 별빛의 노래 맞잡은 두 손 흐르는 눈물 그리고 너 숨이 닿는데도 후회는 없어 별에는 밤 너와의 추억 그을 떠올리다 문득 잠이 들면 꿈속에 널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껴 윤동주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는데요. 그는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청년입니다. 항상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한낱 글로써 저항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그럼에도 시를 창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없이도 많은 작품들을 탄생시켰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작품 별 해는 밤입니다. 별 해는 밤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의 마지막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쓸쓸한 가을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표현하였는데요.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 구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네요. 잊혀지지 않는 그의 시는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삶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때론 사는 게 허무하고 무기력할 때 당신의 육첩방을 밝혔던 등불을 기억할게 난 왜 느끼지 못하고 외우려 했을까 용기 내지 못하고 뒤로 숨으려 했을까 그에겐 총칼 대신 연필 끝에 힘이 있었기에 차가운 창살 건너편의 하늘과 별을 바라봐야 했네 나의 이름 나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나아가야지 흙으로 덮여지지 않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앉아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꿈처럼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yeah, 비판이나 비아냥이 싫어 머뭇거리더니까 뒤돌아 걸어가는 시대 뒤에 고개 숙인 내가 밉다. 나 한국인 나 한국 사람 근데 나 아직 두려워 촛불 위의 바람 잃어버린 이름과 나라 없는 서름과 죄책감이 섞인 철이 내 자화상 왠지 모르 위로 덮게 겨우겨우 일어나 뛰는 어린아이의 걸음마. 오늘 밤은 어둡게 당신이 쓴 시가 별이 돼 광장 위를 비추는 빛이 되네 비추는 빛이 되네.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밤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하나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알 수 없는 발 위로 새겨져 있던梦. 만주에서 일본까지 쓰여진 삶의 궤적을 따라 내 맘도 천천히 쫓아 걸어가지. 누구의 덕이기에 나는 내 나라와 이름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대는 정정당당했던 작지만 명예로운 이 나라의 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황광희와 개코의 당신의 밤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린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곡이 바로 윤동주 시인을 주제로 한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알려드렸던 별 해는 밤의 시 또한 노래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마치 윤동주 시인의 행적을 보여주는 노래였습니다. 특히 당신의 육첩방을 밝혔던 등불을 기억할게. 그에게 총칼 대신 연필 끝에 힘이 있었기에 라는 노래 가사는 윤동주가 저항했던 힘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여기 노래 말고도 윤동주 시인을 알린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동주인데요. 영화 동주는 윤동주의 전체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슬픔으로 적셨던 영화 동주의 줄거리를 떠올려 볼까요? 동주와 몽규는 한 마을에서 태어난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모든 것이 억압된 일제강점기 속에서 동주는 시인을, 몽규는 독립운동가를 꿈꿉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동주는 신념을 위해 거침없이 행동하는 몽규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면서도 넘지 못하는 산처럼 느끼는데요. 두 사람은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몽규가 독립운동에 매진하면서 동주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만 합니다. 한편 일본에선 조선인 유학생을 데려가 일본군으로 강제징용을 하자
유학생들은 이를 피하기 바빠집니다. 어느 날 몽규는 일본군에게 발각되고 마는데요. 동주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동주는 첫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몽규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동주와 몽규는 일본군에게 잡혀 후쿠오카 감옥에 투옥되어 생체 실험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윤동주의 안타까운 삶을 다룬 영화 동주. 그의 내면적 저항 정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인은 강렬한 시인 이육사입니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일제에 저항한 시인인데요. 이육사의 원래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그렇다면 이원록은 왜 이육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이육사는 1925년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합니다. 그 후 베이징으로 넘어가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다시 귀국하는데요. 1927년 조선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의 수인 번호가 264 번이어서 호를 육사라고 택했다고 하네요. 숨은 의미가 있었던 264.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꼭 설레었던 꿈결처럼 이내 흩어져 버릴 것처럼 눈을 뜨면 조금 나아질 거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더는 내가 없던 네 맘과 했어 외면하던 네 눈가에 바람 되어 닿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었나 봐. So far away 너 떠나간 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네 얘기뿐 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멀어지지 않잖아 이런 내
마지막으로 이육사의 유명한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육사의 시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포도라는 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때는 청포도 과일밖에 생각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시는 조국을 잃고 먼 나라에서 고국을 그리는 안타까움과 향수가 잘 나타나 있는 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울한 민족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육사는 거칠고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렬한 느낌의 시를 많이 창작했는데요. 하지만 청포도와 같이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시도 창작한 시인이었습니다. 다양한 시의 모습을 보여준 이육사 시인. 시에서 드러나는 그의 강력한 독립의지는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저희와 함께 알아본 역사적 위인 히어로들 어떠셨나요? 히어로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명언까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옛 선조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것 없다고 하죠. 어쩌다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 선조들의 말씀은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위인들처럼 지혜로운 20대를 살아가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천다연, 기술의 김우곤, 진행의 장인호였습니다. That's just how we live in my genre. Who in the hell done paved the road wider? There's only one flow and one rider. I'm a damn shame.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